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중국 공산당은 철강 증산을 위해 재래식 용광로를 보급했고 인민공사를 조직했다. 이 재래식 용광로와 인민공사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바로 딱 떠올리셔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대약진 운동이죠. 대약진 운동이 시작된 시기니까요. 1958년이고요. 이 대약진 운동은 언제까지 가냐면 1960년대 초까지 갑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제 성장 정책이에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마련하고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발전을 도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의 부족과 굉장한 비효율성 그리고 내부 실적 부풀리기나 굉장히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 거기다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커다란 실패로 끝난 경제 성장 정책입니다. 이 대약진 운동이 크게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마오쩌둥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고요. 류사오치나 덩샤오핑과 같은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마오쩌둥이 반격을 하면서 위축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회복하려고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1966년부터 76년까지 전개됐던 문화대혁명이죠. 이 대약진 운동이 바로 문화대혁명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 줄여서 문혁이라고도 해요. 문혁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는 대약진 운동이 시작이니까 1958년이 되겠죠. 자, 나와보겠습니다.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국가관리하에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킨다. 즉, 이 베트남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도이머이 정책이 채택. 자, 도이머이 정책 나왔습니다. 도이머이는 베트남어로 쇄신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도이머이 정책이 베트남에서 채택된 해는 1986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58년부터 1986년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요, 1966년에 일어났고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1976년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 것은 1952년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게 된 계기가 된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에 체결이 된 겁니다. 51년에 체결됐고요.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거고 그 이듬해 일본의 주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 주권이 회복되는 게 결정이 된 거고 실제로 회복된 건 그 이듬해다. 여기서 요 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볼게요. 1차 석유파동. 자, 1차 석유파동은 1973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경제 위기를 몰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타이완의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1987년 되겠습니다. 1987년에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1958년과 1986년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역과 디귿이 있네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